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는 거대한 설원. 이곳에서 새끼를 지탱하는 건 어미의 지극한 사랑뿐이었습니다. 입에 물어온 고기 한 점보다 더 따뜻했던 어미의 품. 하지만 비정한 총성이 고요한 숲을 가르고 이 어미 늑대는 이미 생애의 마지막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눈밭을 기어서 끈질기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굴 안에 있던 새끼 늑대는 엄마가 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녀석은 기쁘게 달려나가 엄마를 맞이했지만 어미는 희미하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미 늑대는 눈물 고인 눈으로 새끼를 바라보다가 결국 큰 아쉬움을 뒤로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자식을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겐 충분했습니다. 삶과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어린 늑대는 엄마가 그저 잠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엄마의 몸을 핥았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혼란스런 새끼 늑대는 늘 그랬듯 엄마 품에 웅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고 그 몸은 두꺼운 눈 이불에 서서히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늑대는 엄마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슬픔에 잠겨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너무도 어린 녀석은 엄마의 보살핌을 잃었고 추운 숲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낯선 늑대 무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늑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덕에 다다르자 녀석은 엄마와 꼭 닮은 야생 늑대 한 마리와 그 곁에서 서로 장난치며 노는 늑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새끼 늑대는 부러움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틈에 끼고 싶었지만 혹시나 거부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숲에는 다시 눈이 내렸고 미끄러져 비탈길을 굴러떨어지더니 결국 깊은 얼음 동굴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처한 녀석은 길을 잃고 당황하여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겨우 얼음 동굴을 빠져나와 물을 마시러 강가에 도착했지만 다리가 짧고 몸집이 너무 작았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물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서 잭이 우연히 녀석을 보고는 장난스럽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난생 처음 인간을 본 새끼 늑대는 두려움에 떨며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계속 달리다 보니 또 다른 개울가에 도착했는데 강둑에 큰 물고기 몇 마리가 좌초되어 있어 녀석을 들뜨게 했습니다. 어디부터 물어야 할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오르더니 거대한 꼬리로 녀석을 때렸고 깜짝 놀란 새끼 늑대는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안해진 녀석은 강물만 몇 모금 마셔 허기를 달래고는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새끼 늑대는 엄마가 여기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며 불안하게 낑낑거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근처의 나뭇가지를 갉아먹어 보았지만 고기를 먹고 사는 늑대가 나뭇가지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먹이를 찾아야만 했죠. 얼마 가지 않아 나뭇가지에 걸린 토끼를 발견하고 기뻐했습니다. 흥분하여 토끼 밑으로 달려갔지만 너무 높이 매달려 있었고 아무리 점프해도 닿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여러 각도에서 계속 시도하다가 그만 덫을 밟고 말았고 밧줄에 의해 거꾸로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새끼 늑대는 울부짖으며 필사적으로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추장이 나타났습니다. 추장은 녀석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올려 입안을 꼼꼼히 살피더니 녀석이 늑대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녀석에게 화이트 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썰매에 태워 부족으로 데려갔습니다. 곧바로 훈련이 시작되었고 그는 화이트 팽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썰매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화이트 팽은 강에서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금을 찾는 두 명의 채굴꾼이 부족을 찾아왔습니다. 운명이었을까요? 잭은 화이트 팽을 처음 본 순간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손을 뻗어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팽은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추장이 급히 달려와 말렸고 잭은 그저 쓰다듬어 보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화이트팽은 일하는 개일 뿐이며 오직 일만 하면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팽의 마음 깊은 곳엔 이곳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홀로 강가로 나가 먼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산책하던 잭이 우연히 화이트팽과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지만 화이트팽은 몸을 돌려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잭의 뒤에서 회색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굶주린 곰은 망설임 없이 그를 쫓았습니다. 잭은 벗어나려고 필사적으로 발버둥쳤고 눈앞에 거대한 맹수를 보며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곰의 뒤로 화이트팽이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들은 곰이 고개를 돌려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화이트팽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화이트팽은 겁을 먹은 듯 뒷걸음치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곰을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자신보다 10배나 큰 적 앞에서도 화이트팽은 두려움 없이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용맹함을 과시했습니다. 자극받은 곰은 다시 몸을 일으켜 귀청이 터질 듯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통나무 더미 속의 잭은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화이트팽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곰은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꼈고 화이트팽의 사나움에 충격과 경외심마저 느껴 결국 마지못해 발길을 돌렸습니다. 잭은 목숨을 건졌고 화이트팽은 그가 안전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자리를 떠났습니다. 얼마 후 잭은 부족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강가에 홀로 서서 먼 곳을 바라보는 화이트팽을 보았습니다. Won't forget you.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잭은 커다란 육포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팽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잭은 실망감을 안고 배를 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출발하자마자 잭은 화이트팽이 언덕 위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추장은 모피를 거래하러 화이트팽을 데리고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투견판의 우두머리 스미스가 화이트팽을 발견하고는 잔인한 계획을 꾸몄습니다. 화이트팽이 홀로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사나운 개를 불어 공격하게 했지만 화이트팽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바닥에 굴려버렸습니다. 사나운 개가 도망치려 하자 화이트팽은 꼬리를 꽉 물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개는 배를 드러내며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이 늑대를 잡아야 한다며 몽둥이를 들고 화이트팽을 애워쌌습니다. 다행히 추장이 제때 도착해 손짓으로 화이트팽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때 스미스는 자신의 개가 다쳤으니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추장은 마지못해 좋은 모피를 건넸지만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대놓고 화이트팽을 넘기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역의 텃세를 당해낼 수 없었던 추장은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화이트팽을 야생으로 데려가 몽둥이와 천 조각으로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고 스미스는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해 투견장으로 데려갔습니다. 흥분한 관중들은 화이트팽을 불안하게 했고 목에 걸린 사실 때문에 제자리만 맴돌았습니다. 상대 개가 돌진해왔고 화이트팽은 다른 개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계속 피하기만 했지만 투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련하고 무자비한 투견이 거세게 압박해오자 화이트팽도 반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물기 공격으로 검은 개는 쓰러졌습니다. 미동도 없는 검은 개를 보며 화이트팽은 불안함을 느꼈지만 스미스는 그런 것엔 관심 없고 오직 방금 딴 돈뭉치에만 신경 썼습니다. 쉴 틈도 주지 않고 또 다른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화이트팽은 스미스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 잔혹한 경기에 연달아 던져졌고 생존을 위해 친절함을 버리고 무자비한 싸움 기계로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스미스는 화이트팽을 끔찍하게 대했습니다. 매일 비좁은 우리에 가두고 분노를 유지하기 위해 고기 없이 뼈만 던져주었습니다. 어느 날 화이트팽은 다시 싸움터로 내몰렸는데 상대는 그의 목심을 거의 앗아갈 뻔한 작은 불테리어였습니다. 처음엔 화이트팽이 쉽게 제압하는 듯했습니다. 녀석의 체급은 위협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 개는 죽이기 위해 훈련받았고 한 번 목을 물면 상대가 죽을 때까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팽은 제압당했고 불테리어의 이빨이 목 깊숙이 박혀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본 스미스는 분노하며 지팡이로 화이트팽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스미스를 바닥으로 잡아채 가슴에 총을 겨눴습니다. 테막대로 불테리어의 턱을 벌리고 화이트팽을 안아들고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정성스럽게 상처를 치료해 화이트팽을 살려냈습니다. 그를 구한 건 바로 잭이었습니다. 화이트팽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옛 친구를 고요히 바라보았습니다. 잭 또한 변해버린 화이트팽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쩌다 투견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다음 날 잭과 알렉스는 화이트팽을 채굴 캠프로 데려가 잭이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팽은 잭이 준 음식을 무시하고 손길도 거부하며 고마움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잭이 사슬을 풀어주려 조심스레 다가갔지만 경계심 가득한 화이트팽은 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잭은 피를 멈추려 상처를 누르며 고통을 참고 화이트팽에게 말했습니다. I know you don't want to hurt me, but you're right. I shouldn't have done that. I shouldn't have tried to force you. 잭이 방을 나가자 그제야 화이트팽은 긴장을 풀었습니다. 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보여준다면 녀석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바꿨습니다.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멀리서 육포를 던져주었습니다.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잭은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며 친근함에 표시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담하게 손바닥 위에 육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망설였지만 화이트팽은 잭을 믿기로 하고 육포를 먹었습니다. 감격한 잭은 조심스레 다른 손을 뻗어 화이트팽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잭의 손바닥 온기를 느끼며 녀석은 처음으로 인간의 보살핌을 경험했습니다. 화이트팽에게 이것은 해방이자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은 숲을 함께 달리고 강가에서 즐겁게 놀았으며 화이트팽은 잭이 흙을 나르는 것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잭과 화이트팽은 평소처럼 광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터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렉스가 구조하려 달려왔지만 입구는 흙으로 막혀 있었고 화이트팽은 미친 듯이 발로 땅을 팠고 곧 화이트팽이 잭을 찾아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잭은 입구에 힘없이 앉아 있었고 화이트팽과 알렉스는 걱정스레 그를 지켜봤습니다. 화이트팽의 발을 살펴보던 그의 두려움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광산으로 다시 달려가 돌벽에서 눈부신 금광맥을 발견했습니다. 잭을 구하려가 화이트팽이 우연히 금을 덮고 있던 흙을 파헤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금을 캐냈고 잭은 고마움에 화이트팽을 쓰다듬었습니다. 잭과 알렉스는 금을 팔러 마을로 갔지만 큰 기쁨 뒤에는 큰 시련이 따랐습니다. 모두가 단꿈에 빠져 있던 이른 새벽, 화이트팽이 갑자기 귀를 세우고 경계했습니다. 지붕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에서 깬 알렉스가 총을 들고 나가려 했지만 총소리에 밀려 다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몸을 숨겼습니다. 방해받은 것에 앙심을 품은 스미스와 그의 일당이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잭과 알렉스가 나오지 않자 그들은 횃불을 던져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던 한 녀석은 달려드는 화이트팽에게 쓰러졌습니다. 혼란 속에 가른 녀석은 발에 총을 맞았습니다. 화이트팽이 불길을 뚫고 멀쩡히 달려드는 것을 본 스미스는 분노하여 총을 쐈지만 총알은 털끝 하나 스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팽은 포효하며 스미스에게 돌진했고 스미스가 쏘려 했지만 이미 덮쳐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스미스가 총을 집으려 했지만 화이트팽은 그의 엉덩이를 물고 늘어지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이트팽의 맹공에 스미스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스미스 일당은 잭과 알렉스에게 제압되어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얼마 후 금으로 부자가 된 잭은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는 화이트팽이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녀석에겐 자유와 야생이 필요했죠. 잭은 침묵했습니다. 화이트팽은 그저 잭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순간 인간과 늑대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유대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둘은 강가로 나가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습니다. 잭은 화이트팽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꽉 껴안은 뒤 목줄을 풀어주었습니다. 숲으로 돌아가라며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팽은 떠나지 않고 잭을 바짝 따라왔습니다. 잭은 목이 메인 채 화를 내며 소리쳤지만 화이트팽은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내려 해도 계속 따라오자 잭은 위협하듯 막대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그제야 화이트팽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라지는 녀석을 보며 잭은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기분이었고 가슴 속 슬픔을 억누르려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며칠 후 잭은 짐을 싸서 배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I can't leave. 마침내 결심을 말하자 잭은 마음의 짐을 던 것 같았습니다. 알렉스는 잭의 눈을 보고 그의 결의를 이해하며 미소로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잭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되돌아 광산으로 가서 불타버린 집을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던 중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들자 멀지 않은 곳에 화이트팽이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늑대는 기쁨에 차 서로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헌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유대일 것입니다.